국토면적 세계 109위, 인구수 27위. 한국은 어떻게 보면 명함도 내밀 수 없이 굉장히 작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쬐그만 나라가 세계 7위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게 이런 말 아닐까요? 탑3 안에 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은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넘기 때문에 군사력 또한 빵빵할 것은 쉽게 예측하지만 국토면적 109위에 해당하는 이 작은 나라가 실제로 얼마나 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력 좋고 구매력 높은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덕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오면서 자신들의 독재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고립된 상태로 핵무기를 개발해버렸습니다. 거기다 핵무기를 탑재시킬 탄도미사일에 육해공을 전부 무장해버려 제법 위험합니다. 사실 북한이 무기체계를 발전시킨 이유는 남한 때문이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남한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급격하게 키웠습니다. 북한이 하나 키우면 남한은 더 큰 걸로, 북한이 하나 더 키우면 남한은 하나 더 큰 걸로. 결국 더 강해지고자 하는 경쟁에서 한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 거죠. 물론 핵무기를 제외하고 말이죠. 6.25 당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T-34 전차가 242대, 전투기 170대, 일반 병력 남한의 2배. 이런 준비 끝에 남한을 침략했고 대전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한 후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7위이고 북한의 군사력은 18위로 평가되지만 만약 맞붙는다면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기적인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하지만 병력이나 재래식 무기의 양을 고려하면 북한이 불리한 것만도 아니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이 군사력을 급격하게 키우기 시작하자 북한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미 핵시설을 준비해왔고 김일성이 죽기 전 1993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진 건 2005년이죠. 현재 북한은 10에서 30여 개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서겠다며 호언장담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정말 강할까요? 네, 상상치도 못할 만큼 강합니다. 우선 육군은 무려 50만 명에 이르는데 그중 포병의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야포 5200문, 달연장 방사포 200문 규모의 K55 1180문, K9 500문입니다. 이 규모는 러시아, 미국, 독일 다음인데 군사력 1위인 미국과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러시아와 전쟁을 했을 때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입니다. 게다가 현역이 50만 명이지만 전시에는 예비군으로 편입해 800만 명으로 엄청난 규모의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현역 공군의 영우 역시 절대 약하지 않은데 해방 후 미국에게 받은 P-51 머스탱을 시작으로 현재 최신의 스텔스인 F-35를 도입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공군력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현재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술력이면 몇 년 안에 진짜 괜찮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투자하지 않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 F-15K를 주력으로 운용 중이고 F-16 계열의 전투기만 150기가 넘습니다. 사실상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군 강국이죠. 세계 10위 수준이라고 보고도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세계 7위가 뭐가 대단한 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토면적이나 인구가 군사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나라에 머물지 않고 꿋꿋하게 군사력을 키워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